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독학의 길이 때로는 좀 외롭고 그쵸?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혼자 정보를 찾고 하다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길에 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교류 전략의 종류 그리고 그 단위들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전 감각까지 한번 키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교류 전력 부분은 기본이면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이번 분석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의 포스팅. 아, 네네, 그 자료요? 구체적으로는 6608회 기출문제 질문이랑 해설 이걸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해요. 그 유효전력, 또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각각 단위가 또 다르죠. 와트, 바, 볼트, 암페어, VA 이것들을 딱딱 연결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개념하고 단위를 정확히 매칭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식이 실제 시험 문제 풀이에 어떻게 딱 쓰이는지 그리고 관련 개념인 역률이나 전력량, WH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군요. 자, 그럼 전기기능사 합격을 향한 깊이 있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먼저 블로그에 제시된 그 핵심 기출문제부터 한번 보죠. 6608의 문제인데요. 교류기기나 교류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1번 유효전력 VH, 2번 무효전력 W, 3번 피상전력 VA, 4번 최대전력 W.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요. 각 선택지에 나온 이 전력 용어들 의미하고 또 거기에 맞는 단위를 딱딱 짓는 능력 이게 필수적이겠죠.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왜 그런 단위를 쓰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교류 전력의 기본 개념을 딱 알고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에 나온 그 개념까지. 각각이 뭘 의미하고 또 어떤 단위를 쓰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하나씩 차근차근 보죠. 우선 첫 번째,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입니다. 이건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오죠. 유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전력이에요. 예를 들면 전등이 빛을 내거나 전열기가 열을 내고 또 모터가 막 돌아가는 힘을 만들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유용한 에너지로 바뀌어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 그걸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그 사용량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 유효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실제로 쓴 만큼 돈 내는 거니까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 소비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바로 이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도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있죠. 와트, W 또는 킬로와트, 킬로 W 이걸 씁니다. 아, 와트. 네네. 예를 들어 60와트 전구다 이러면 그 전구가 시간당 60와트의 유효 전력을 써서 빛 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확 되네요. 자, 다음은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인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름이 무효라서 이게 뭐랄까 마치 쓸모없는 전력처럼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무효라니.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교류 시스템을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직접적인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터나 변압기처럼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나 커패시터 성분이 있는 기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일을 직접 하진 않는데 꼭 필요하다고요?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꼭 필요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교류 시스템에서 모터나 변압기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돌아가거든요. 무효 전력이 바로 이 자기장이나 또는 전기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실제로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전원에서 에너지를 잠깐 빌려와요. 그래서 자기장이나 전기장 형태로 잠깐 저장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다시 전원으로 되돌려주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아, 빌려왔다 돌려준다. 네. 비유하자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운동 아니면 기계에 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과정 자체가 없으면 모터가 돌지를 못하거나 변압기가 전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직접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기가 돌아가기 위한 그 필수적인 과정에 꼭 필요한 전력이군요.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효전력의 단위는 유효전력 W하고 구별하려고 VAR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VAR. 네,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의 약자죠.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피상전력, 애퍼런트 파워입니다. 이걸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그 전체적인 크기, 겉으로 보이는 총량,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유효전력이랑 무효전력을 그냥 더한 게 아니에요. 산술합계가 아닙니다. 이 둘은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합쳐진 크기예요. 벡터적인 합이요.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혹시 좀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물이 막 흐르는 강을 배를 저어서 건너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배 엔진에 내는 힘이 있잖아요. 앞으로 쭉 나아가는 힘. 이게 유효전력 W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배를 앞으로 보내는 힘이니까. 그런데 강물이 배를 옆으로 막 밀어내죠. 그렇죠. 떠내려가죠. 네, 이 옆으로 미는 힘, 이건 직접 강을 건너는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받는 전체적인 힘의 일부죠. 이게 무효전력, VAR과 좀 비슷해요. 이때 배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약간 대각선이 되겠죠? 네,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밀리니까. 그렇죠. 그 대각선 방향의 총체적인 힘의 크기, 그러니까 엔진 힘이랑 강물 힘을 다 합친 그 겉보기 힘, 이게 바로 피상전력, VA에 해당합니다. 배나 강둑 같은 건 이 총체적인 힘을 다 견뎌야 하잖아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엔진 힘 유효랑 강물 힘 무효를 합친 그 배에 실제로 걸리는 전체 힘, 피상.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나 변압기 용량을 정할 때는 실제로 쓰일 유효 전력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그 무효 전력까지 다 고려해서 총량인 이 피상 전력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단위도 그냥 전압 V하고 전류 A를 곱한 볼트 암페어 VA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 kVA, 메가볼트 암페어 MVA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변압기 같은 데 보면 용량이 100kVA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그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겉보기 전력 용량이 100kVA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 부하가 얼마나 많은 유효 전력을 쓸 수 있는지는 부하 특성, 그러니까 좀 이따 다룰 역률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변압기 자체는 유효 전력이랑 무효 전력을 합친 이 피성 전력 100kVA를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된 거죠. 따라서 기기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는 이 피상 전력 VA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지 4번이요. 최대 전력 WH.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블로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된 전력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최대 전력이라는 용어하고 단위 WH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단위인 와트시 또는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보는 킬로와트시 있잖아요. 이건 전력이 아니에요. 전역량의 단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력하고 전력량.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전력은요, 단위 시간당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또는 순간적인 힘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단위는 아까 봤던 W, VAR, VA 이런 것들이죠. 네. 반면에 전력량은 특정 시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거나 생산한 에너지의 총량을 말해요. 총량.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죠. 예를 들어서 100와트짜리 전구를 5시간 동안 켰다고 해봐요. 네. 그럼 전력은 100와트지만 사용한 전력량은
100와트 곱하기 5시간 해서 500와트/아워가 되는 거예요. 아, W의 시간을 곱한 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트/아워는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기기의 어떤 순간적인 공급 능력인 용량, 캐파시티를 나타내는 단위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블로그 설명처럼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된 전력량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 전력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최대 전력량을 의미하려고 썼을 수도 있는데 용어랑 단위 조합이 표준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아하, 이제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W, VAR, VA. 얘네들은 특정 순간의 힘, 즉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고 W아워는 일정 기간 동안 쌓인 에너지의 총량,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기출문제 선택지를 검토해 볼까요? 이제 정답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1번, 유효전력 VAH. 유효전력 단위는 와트인데 VAH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VAH는 피상전력, VA에 시간 H를 곱한 거니까 피상전력량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2번, 무효전력 W. 이것도 틀렸죠. 무효전력 단위는 반대, W라고 돼 있으니까요. W는 유효전력 단위고. 맞습니다. 3번, 피상전력 VA. 피상전력 단위는 볼트암페어, VA. 정확하게 맞네요. 교류기기 용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 네, 그렇죠. 마지막 4번, 최대 전력 HW. HW는 전력량의 단위지 순간적인 용량이나 전력의 단위는 아니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피상전력 VA가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셨네요. 이처럼 교류기기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는 공급해야 하는 총 전력의 크기, 즉 피상전력 VA를 사용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피상전력 VA가 유효전력 W, 이런 무효전력 VAR의 벡터 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그 유효전력 W의 비율,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블로그에서도 역률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찝어주셨습니다. 역률, 파워 팩터, 이건 교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역률은 뭐냐면 전체 공급된 피상전력 VA 중에서 실제로 유효한 일로 전환된 유효전력 W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역률은 피상전력 분모의 유효전력 분자 이렇게 됩니다. 피상전력 분모의 유효전력 분자. 즉 겉보기 전력 중에서 실제 일하는 전력의 비율이군요. 그럼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률은 보통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가끔 퍼센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거예요. 역률이 1이다. 이건 피상전력이랑 유효전력이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0이고 공급된 전력이 100% 유효한 1로 사용된다는 뜻이죠. 와, 100% 효율. 그렇죠. 근데 실제 교류 시스템, 특히 모터나 변압기가 많은 곳에서는 무효 전력이 꼭 존재하기 때문에 역률은 보통 1보다는 작아지죠. 만약에 역률이 좀 낮다면요. 예를 들어서 0.7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역률이 0.7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전원에서 100 VA의 피상전력을 공급하다도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은 70와트밖에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전력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셈이죠. 정확히는 벡터 관계지만 개념적으로요. 30%가 그냥.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70와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역률이 1일 때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피상전력에 비례하니까요.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한다고요? 네.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에서 열 손실, 그 I-제곱 R 손실이라고 하죠. 이게 커지고요. 그럼 더 굵은 전선을 써야 하고 더 큰 용량의 변압기나 차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설비 투자 비용도 늘어나고 에너지 손실도 늘어나고 다 안 좋은 거죠. 와, 이게 단순히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설비 전체에 부담을 주고 비용 상승까지 유발하는 거군요. 아니,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기를 더 많이 끌어와야 하고 그걸 또 감당하기 위한 설비도 더 커져야 한다니. 역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전력회사에서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장이나 빌딩 같은 고객한테 역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역률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더 받거나 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내용에서도 아마 언급되었을 수 있는데 보통 컵헤시터, 즉 콘덴서를 설치해서 무효 전력을 상쇄시켜서 역률을 개선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아, 콘덴서 설치.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류 전력의 세 가지 얼굴, 실제 일을 하는 유효 전력, W, 일을 안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무효 전력, VAR,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겉보기 총량인 피상 전력, VA, 그리고 특정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총량인 전력량까지 각각의 개념이랑 단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전기기능사 시험의 정말 첫걸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변압기나 발전기 같은 교류기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는 겉보기 전력인 피상 전력, VA를 쓴다는 점, 이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당신께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단순히 필기시험 합격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실무 현장에 가셔도 전기 설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효는 W, 피상은 VA 이렇게 결과만 딱 외우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각 전력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 특히 그 역률,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원리 이해. 그래야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고요. 실제 설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요. 이 전력들 간의 관계, 특히 역률을 깊이 이해하는 건 단순히 시험 점수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이나 비용 효율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거든요. 아, 실무랑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 역률을 0.8에서 0.95로 개선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단순히 요금 절감 말고 설비 수명 연장이나 안정성 향상에는 어떤 기여를 할까? 이런 실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때로는 이 복잡한 개념 앞에서 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류 전력 개념을 하나씩 파헤쳐 본 것처럼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더 딥다이브가 당신의 그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산업 현장의 전기설비 관리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역률, 이걸 개선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월간 전기요금을 몇 % 아낀다 이런 거 말고요. 역률 개선이 현장에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점들,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전 문제라든지 설비 효율, 심지어는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